경기도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소막마을입니다. 이 소막마을은 1909년 일제강점기에 만주나 일본 본토로 보내는 소들에 대한 검역과 대기를 위해 만들어진 소막사가 6.25 전쟁 피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형성됐습니다. 2018년 5월 8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소막마을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암동 소막마을 사단법인 소막마을 공동체 사무국장 공경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소막마을 와보니까 이렇게 큰 소가 먼저 한 마리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을인가요? 저기가 있는 곳이 지금 우암동이거든요. 소우자, 바이암, 우암동. 옛날부터 여기가 요 땅에 크다는 바위가 있었는데 소를 닮았대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서 여기가 우암동이라 하거든요. 지금은 일제시대 때 매축하면서 그 바위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 재정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소막마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소막마을이 언제부터 생기게 된 건가요? 이 소막마을이요, 정확하게는 1909년도 일제강점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수두로 검역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약 100년이 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조선총독부가 해방될 때까지 약 36년 동안 소를 검역하는 자리입니다. 약 한 보름 동안 검역을 해가지고 건강한 소만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은 수출이라 그러고 저희들은 수탈이라고 봅니다. 제 해각을 안 줬다고 보겠죠. 근데 그 해방이 되면서 이 건물이 많다 보니까 기한동 임시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는 이제 6.25 전쟁이 날 때는 우암동이 적기 비난민 수용소가 되거든요. 또 일제강점기 때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 이름도 우암동의 이름을 아까사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까사키란 말이 한자로 하면 붉을 적자 턱이자 해가지고 적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30년 전만 해도 우암동이라는 말보다도 적기 뱃머리란 말이 또 통용이 많이 됐습니다. 또 적기 왜 적기 뱃머리인가 하면은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 그 시청 자리에 요 우암 앞에 바다거든요. 바다 통통비가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버스가 좀 없을 시절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배를 타면 국제시장 그쪽으로 고배 타고 건너갔습니다. 우리 부산이 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배 타고 딱 건너가면 국제시장 그걸 갔거든요. 그래서 요 일대를 적기 뱃머리라고도 하고, 친구란 영화의 주인공이 집이 어디 가면 우암동 189번지를 하거든요. 요 소막마을 요 일대가 또 189번지가 많습니다. 영화 감독인 곽경택 감독이 아버지가 피난민이거든요. 여기 우암동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화 속에도 우암동 189번지라는 걸 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출을 검역 자주 군데가 더 생기거든요. 근데 우암 수출을 검역소는 해방될 때까지 계속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을 때는 연간 약 한 2만 두 이상 우암 검역소를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탈을 많이 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금 일본에 가면 와구이라고 해가지고 흑우 자기 일본 음식이라 막 자기가 원조라고 우기는데, 일본 지금 김치도 김무치라고 자기들이 우기지 않습니까? 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후구에서 한국소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개량해놓고 저가 흑우가 와구이라고 저가 원조라고 우기지 않는다. 제가 내피셜이 그렇습니다. 소막마을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다 보니 정말 좁은 골목골목마다 집이 자리에 있었고요. 이사로 인해 빈집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을에 사는 분들이 많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마을의 의미를 담아 이곳저곳의 마을을 알리기 위한 소 모양의 조형물이라든지 이 소막마을을 소개하는 공간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막마을에 대한 애착이 넘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먼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소막마을에 1956년도 여기 소막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56년에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 저희 아버님이 1945년도에 시골 경상북도 어성에서 아재하고 오촌 당숙하고 부산에 가서 한번 살 길을 찾자 해가지고 오니까 부산에 아재하고 우암동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소막에 집이 사고 또 그 당시에 해방되고
기우성 타고 일본에서 한국에 올 적에 좌천동에 매축지에 사람을 이제 내려주고 그 미 군정 시대 때니까 여기 소막사가 비가 있으니까 기국선 타고 온 사람들을 제일 먼저 미 군정에서 그 사람들을 먼저 우선으로 여기 이제 배당을 해 줬습니다. 그래 이제 3평짜리 이래 한 칸을 얻어가지고 그건 이제 둘째 형님, 셋째 형님에 저까지 태어나고 저희 막내까지 소막말에 태어났습니다. 한 집만 사는 게 아니고 두 집, 세 집이 이래 뭐 얽혀가 절키가 살고 그러니까 또 60년대 초에는 상당히 그 열악한 게 너무 밀집대가 있고 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한번 왔습니다. 마을을 소개하실 때 좀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지요? 이 소막마을은 아마 뭐 제 내피설입니다만 대한민국에 이런 장소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 좀 여담입니다만 여기 영화에 보면은 옛날에 뭐 살던 집 이런 거는 뭐 세트장 아닙니까, 그죠? 실제 마을을 둘러보면요, 그 영화에 6.25 때 전쟁 때 세트장 보는 그림 느낌이 날죠. 지금 또 요즘 또 노령화돼가지고 빈집이 또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람이 안 쓰게 되면 또 집이 노후가 되니까 집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이 소망마을을 위해서. 그래, 우리 또 소망마을이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옛날부터 근현대사 그 촉수판이라 볼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해방시기, 6.25 시대, 그다음에 근대화 시기 막 아픈 역사를 막 겪어왔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걸 오함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 복원해 보면 검은 나무 같은 거는 100년 전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조선시대 말부터 근현대사까지 촉수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함대 오면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 전시관도 면세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가지고 요즘 젊은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이거 보면은 옛날에 과거가 이런 대한민국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마 대한민국 정부에 가서 이런 게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뭐 자랑거리는 않습니다만은 뭐 다크 히스토리도 역사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픈 역사도 알고 또 발전에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을 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는에서는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소막마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현주였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분들, 지식에 목마른 분들 모두 채워드리는 부산의 오늘로 오세요.